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김유성입니다. 저는 니스로 왔습니다. 프랑스 남부지방에 왔더니 날씨가 완전히 여름이고, 여기는 니스 중심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빌라 프랑스라는 조그만 해변인데요. 사람들은 뭐 여기서 수영도 하고 뭐 카약도 타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. 완전히 같은 나라의 다른 지역, 다른 곳, 완전 여름 분위기입니다, 여러분. 네, 이곳은 그 니스에서 가까운 그 빌레 프랑스라는 곳이었고요. 그리고 니스 근처에서 좀 여러 군데 다녔는데 에제라는 곳 같고 몽똥 그리고 생폴드벙스 그리고 앙티브 이런 영상들이 좀 있을 거고요. 그리고 마르세유로 옮겼는데 그 전에 가는 길에 툴롱이라고 있어서 거기 들렸고 마르세유 가서는 그 옆에 깔랑크 국립공원이라고 거의 우리 북한산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런 국립공원이 하나 있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 갔었고 그리고 그 근처에 액상 프로방스까지 갔다가 이제 파리로 돌아와서 그리고 이제 서울로 갑니다. 저번 주 시장을 보면 뭐니 뭐니 해도 뭐 트럼프 재집권한 거, 그다음에 FMC에서 25bp 금리 인하한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. 다른 것보다도 오늘은 저번 주 트럼프 재집권을 해서 주식시장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트럼프가 재집권한 거는 우선 무역과 이민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트레이드와 이미그레이션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트럼프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대통령에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역과 이민에 관련돼서는 이미 트럼프가 승리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뭐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도 그 트럼프가 그동안 얘기해왔던 그런 트레이드 관련된 거, 이미그레이션에 관련된 거에는 워낙 미국 국민의 호응을 받으면서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관련돼서는 거의 그런 쪽에 예전 스탠스보다 많이 바뀌었잖아요. 그러니까 트럼프가 사실은 저번에 집권할 때 그리고 요번에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무역과 이민에 관련돼서는 그 사람들한테 강한 인상을 줬다. 트럼프는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승리를 했다.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트럼프 관련돼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특정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트럼프가 되면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거는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할 것이다 하는 거잖아요. 미국 우선주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미국 기업한테 좋을 것인데 결국 구체적으로 보면은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와 더불어서 규제 완화를 많이 할 것이다. 딜레귤레이션을 할 것이다. 그렇다면 미국 그 기업들한테 좋을 것이고 그러면 결국 주식 시장, 결국 기업의 가치를 주식시장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.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S&P가 6천을 갔잖아요. 그래서 지금 6천 터치하고 바로 코밑에 있는데 결국 이어투데이트로 지금 26%좀 넘게 올랐죠. 그리고 나스닥은 한 28% 넘게 올랐고 그래서 역시 미국 주식시장은 그동안 기대했던 대로 계속적으로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금년 초에 사실 미국 시장이 되게 좋을 걸로 봤고 그 다음에 한국은 못 따라갈 거로 봤는데 지금 보면은 코스피가 마이너스 0.3% 정도 되잖아요. 이어 투데이트로 0.3%, 3.5%, 코스닥은 뭐 14% 이렇게 되니까 뭐 코스닥은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코스피와 S&P만 따져도 거의 지금 26%대 3.5%가 거의 30% 차이가 나잖아요. 그러니까 거의 2023년보다도 지금 더 벌어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냐는 생각을 해보면 이런 현상이 계속 갈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계속 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또는 코스피가 그동안 부진했으니까 좀 따라 붙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미국 시장이 더 잘 나가고 한국은 못 따라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결국은 한국만 못 쫓아가는 건 아닌데 전 세계적으로 미국 주식이 잘 나가는 건 사실인데 한국이 특히 여러 가지 문제로 못 쫓아간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좀 그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연초에 뭐 제 유튜브에서도 얘기했고 여러 가지 방송에서 그냥 재미난 소리로 제가 세 가지 얘기했거든요. 왜 코스피가
미국 거를 못 쫓아가느냐 관련돼서 제가 그냥 말을 하나 만들었었는데 그때 한 말이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? 제가 그냥 재밌으려고 만든 말인데 실력 없는 기업, 두 번째는 신뢰 잃은 대주주, 세 번째는 일관성 없는 정부입니다.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코스피가 S&P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. 그렇게 제가 주장을 좀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. 실력 없는 기업을 보면 지금 사실은 뭐 AI에 대한 기대가 주식시장에서 많이 깔려 있는 건데 이런 AI 관련된 거 그런 공급 체인에 관련돼서 기술이 우리나라가 좀 못한 것 같아요.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조금 있다고 하지만 뭐 미국 기업에 전혀 못 따라가고 있고요. 그래서 기술 격차가 존재를 하고 그러니까 기업이 약한 거죠. 그러니까 결국 뭐 험악하게 얘기하면 실력이 없는 기업이고요. 두 번째 신뢰를 잃은 대주주. 이거는 뭐 요즘 뭐 한술 더 뜨고 있죠. 요즘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한국 대주주들의 횡포 이런 것들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뭐 지금 대책이 없는 거죠. 뭐 한국 대주주들만 욕할 건 아닌데 뭐 그 사람들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는 건데 그렇지만 할 수 있다고 합니까? 그게 말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.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사실 이 신뢰 이런 대주주에 관련돼서는 정부가 뭘 좀 해줘야 되는데 정부도 전혀 못하고 있죠. 그래서 세 번째로 일관성 없는 정부를 보면 정부가 연초에 밸류업 정책을 한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. 화두를 던졌잖아요. 그랬을 때 제일 먼저 화답한 사람들이 누굽니까? 사실 외국인이거든요. 외국인들이 더 먼저 화답을 했는데 그 이후에 팔로우업이 전혀 없다. 이렇게 봐야 되고 또 제가 여러 번 지적했지만 뭐 한국은행의 그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지금 사실 자본시장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결국은 미국 거 사고 한국 거 파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Buy US, Sell Korea가 금년 내내 맞았고 앞으로도 좀 그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뭐 우리나라 좀 안타깝긴 하지만 뭐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시장을 맞추는 게 첫 번째니까 최근에 뭐 국내에 있는 개인들이 뭐 미국에 투자 많이 하고 있잖아요. 역시 개인들이 금년에 그런 면에서는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런 현상이 계속 앞으로 좀 벌어질 것 같고요. 거기에 관련돼서는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자율과 환율 잠깐 말씀드리면 미국 단기금리, 장기금리가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환율도 미국 달러가 글로벌리 달러 강세고 또 우리 원화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시장과 비슷한 이유로 취약할 것으로 예상돼서 글쎄요, 환율도 달러가 좀 강하게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거는 기존에 깔려있던 거에다가 또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더 강력해진 것 같고요.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행이 1,400원을 지켜낼 수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이제까지는 지키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뭐 1,450원 접은 고점이잖아요. 1,400원을 넘어가게 되면 바로 1,450원까지는 한 방에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제가 돌아가니까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서울 가거든요. 월요일날 오후부터 정신 한 2, 3일 차리고 그리고 시장 좀 자세히 보고 여러분들한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시장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. 제가 이제 여행을 거의 한 달 정도 이제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데요. 여기 오니까 뭐 지금 경치 지금 깔랑크 공원이거든요. 이게 분위기가 북한산하고 진짜 비슷해요. 돌 많고. 그런데 이제 다른 점은 그 북한산의 그 아래쪽이 바로 그냥 이렇게 바다하고 연결된 거 그 정도고 산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. 딱 북한산 정도 수준입니다. 저는 뭐 등산 좋아해서 아주 여기 가서 되게 좋았고요. 하루 종일 여기서 놀다 왔습니다. 그래서 바다도 많이 보이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그냥 여기 와서 느낀 것 중에 프랑스하고 한국하고 같은 점도 좀 있더라고요. 뭐 굉장히 피상적인 건데 세 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는 남들 무시하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한국이나 여기나 마주치면 서로 인사 별로 안 하고요. 그리고 서로 치고 지나가도 뭐 미안하다는 소리 별로 안 하고
뭐 그런 스타일이고요. 두 번째는 뭐 한국이나 프랑스나 엄청 서두르는 것 같아요. 공항이나 기차역 등에서 진짜 못 기다리고요. 기차에서는 도착역 10분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있고, 뭐 세치기들도 잘하고, 운전도 엄청 끼어들고요. 앞사람 뭐 못 기다립니다. 뭐 그런 거 비슷한 것 같고, 그리고 세 번째는 영어 잘 못합니다. 뭐 한국도 뭐 영어 잘 못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영어 잘 못합니다. 뭐 그런 점이 있고요. 조금 다른 점은 첫 번째는 이 식사 시간이 너무 늦습니다. 특히 저녁 시간이 늦고 저녁에 좀 괜찮은 레스토랑들은 전부 7시나 7시 반에 열고 그렇지 않은 데들은 뭐 스트리트 푸드라고 해서 그냥 뭐 하루 종일 하는 데는 그런 식이고 괜찮은 레스토랑들은 7시, 7시 반에 시작하고 뭐 와인들 계속 마시고 조금 이렇게 즐기는 분위기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가족 단위로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할머니와 뭐 손녀 뭐 이런 애들이 많이 보고 있고 뭐 그런 정도입니다. 여러분들 그동안 제가 시장에서 좀 떨어져 있어서 뭐 정확하게 말씀도 못 드리고 했는데도 오히려 더 유튜브 많이 봐주시고 그래서 항상 감사드립니다. 다음 주에 서울 가면은 시장 더 자세히 보고 또 여러분들과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.